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지금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이 캣 윌리엄스라는, 코미디언인데,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고, 현재도 제가 볼 때는 데이브 샤펠하고 투톱이에요.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이 사람을 좀 많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루미나티, 그리고 할리우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해야지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띄워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동성애 희생양이 된 적이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일대에서 스컬 앤 본스 비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컬 앤 본스 멤버가 되려면은 또 동성애 강요당하고 뭐 그런 얘기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이렇게 뜨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케빈 하트, 흑인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케빈 하트, 세드릭 디 에너테이너, 이런 연예인들이 뜬 게 바로 그런 일루미나티 진영하고 이렇게 딜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샤넌 샤프 쇼에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샤넌 샤프는 이제 그 스포츠 애널리스트고 예전에 덴버 브랑코스에서 슈퍼볼 3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NFL 역사상 가장 뛰어난 타이트 엔드 이제 공격수거든요. 이렇게 거론되고, 제가 볼 땐 지금 스포츠 분석가 중에서 넘버 원이에요. 예, 샤넌 샤프처럼 보다 분석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포츠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뭐 스킵 베일러, 스티븐 에이 스미스보다도 훨씬 나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전까지는 스킵 베일러스하고 팍스폴스 1에서 언디스퓨티드라는 쇼를 이제 공동 진행했는데, 스킵 베일러스가 이제 자꾸 이제 논쟁에서 밀리니까 이 사람을 몰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ESPN에서 스티븐 에이 스미스가 이 사람을 이제 픽업했는데, 이제 고정은 아니고 뭐 어쨌든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샤넨 샤프가 이제 자기 개인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클럽 쉐이쉐이라고, 여기에서 그 얼마 전에 캣 윌리엄스, 코미디언 캣 윌리엄스를 이제 초대하면서 이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센세이션이 되고 있고, 지금 벌써 5천만 뷰 가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1월 3일인가 올라갔거든요. 1월 3일 올라갔는데, 2022년 말부터 계속 꾸준히 러브콜을 했다고 그래요. 그 샤넌 샤프가 오라고 제발. 그래서 작년 말에 합의를 했다고 그러고, 캣 윌리엄스가. 캣 윌리엄스가 왜 화제가 되냐면, 뭐 물론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서도 뭐톱 수준이지만, 이제 할리우드 폭로하고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도 이제 폭로하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블랙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오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입을 열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럼 관심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보수 진영에서 더 많이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미국 보면 5천만 뷰 가까이 되고, 원래 뭐 샤넌 샤프 쇼가 원래 150만, 160만 구독자가 그랬는데 벌써 이제 250만 넘었다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 하나로.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그 루더크리스, 이렇게 그 Fast and Furious고 뭐 어셔 노래 히트곡, 2004년 히트곡 뭐 예하에서도 같이 이렇게 나오고, 이 둘이, 그러니까 캣 윌리엄스가 루더크리스하고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루미나티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대요. 너 우리 말 따르면은, 그러면은 영화 편당 뭐 그 $1,000,000씩 벌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그 딜을 이제 캣 윌리엄스는 거부했고, 루더크리스는 이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캣 윌리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그 일루미나티 제안을 받아들일 때 이런 그 동성애 같은 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그 퍼펫 꼭두각시가 되는 거죠. 그 일루미나티 진영.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캣 윌리엄스는 이제 자기가 스탠드업 코미디 그리고 연예계에 진출 처음에 시도했을 때부터 이미 이전부터 각오를 하고 있었대요.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제안이 오면 나는 절대로 거부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캣 윌리엄스는 참고로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그 넷플릭스 스탠드업에 이렇게 그 컷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천만 회 그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브 샤펠보다 좀 더 강도가 높아요. 이런 내용들 폭로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루더크리스는 캣 윌리엄스의 이런 발언, 이번 그 클럽 쉐이쉐이에 나와서 발언했던 내용들을 반박했고, 캣 윌리엄스가 뭐라 그랬냐면, 루더크리스 여기 나오죠. 예, 20편에 나오는 동안에 2억 불 벌 수 있게 이런 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내용 진행하기 전에 문화충격 라디오 코리아에서 방영하고 있는 문화충격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진정 구독자들이 지금 많이 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갔으면 해요. 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샤도우 배닝 때문에 진정 쪽에서는 47,000 이상 안 오고 있는데 제가 채널 연지 한 달 만에 한 달 반 정도 만에 47,00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냥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문화충격 시즌 1회 앱스틴 리스트부터 일론 머스크의 농담까지 그리고 2회 LA 위험 지역부터 국제 고위 상직자 성매매 이슈까지 이렇게 두 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캣 윌리엄스 얘기로 돌아가세요. 이 인터뷰는 여러분께서 영어가 되시면 꼭 한번 이렇게 시청하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한 2시간 50분 정도 되거든요. 2시간 46분. 근데 저는 다 사실이라고 봐요. 캣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캣 윌리엄스는 참고로 이제 크리스찬님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하나님 편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사탄 진영 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케빈 하트, 뭐 세드릭 디 에너테이너, 뭐 루더크리스, 뭐 퍼프 데디, PDD라고도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데이브 샤펠 뭐 잘 아시죠, 여러분. 그 데이브 샤펠이 이제 2004년에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그 샤펠 쇼라는 코너로 그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제1의 전성기 당시 갑자기 그 쇼를 중단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 데이브 샤펠이 자꾸 이렇게 여자 치마를 입히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역할을 그렇게 막 트랜스젠더라기보다는 그 여장, 여자 역할을 자꾸 강요를 했다. 제작자 쪽에서, 제작 측에서. 왜 그런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데이브 샤펠은 무슬림 신자예요. 그래서 거부를 했대요. 끝까지. 그랬더니 굉장한 어마어마한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왜 치마를 안 입냐? 왜 여자 역할을 왜 안 하냐? 굉장히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되게 여기 되게 사악하고 이상하구나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데이브 샤펠이. 근데 똑같이 이제 이 캣 윌리엄스도 그 얘기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5천만 달러 딜을 거의 4번이나 받았다. 하지만 자기는 다 거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하고 딜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 케빈 하트가 출연한 영화들, 그 영화들은 자기도 이렇게 다 제안을 받았다. 자기는 다 거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캣 윌리엄스가 이번에 이렇게 폭로를 한 이유는 다른 코미디언들이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세드릭 디 에너테이너도 그렇고 스티브 하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케빈 하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아마 셋 다 그 클럽 쉐이쉐이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 쉐이쉐이는 제가 볼 때 이제 새로 그러니까 팟캐스트 슈퍼스타로 이렇게 좀 떠오른 것 같아요. 조 로건에 이어서 지금 보면은 뭐 애플에서도 뭐 넘버원 기록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만한 인물이에요. 예. 그 샤넌 샤프 뭐 민주당 좌파 성향이긴 하지만 그 안티 트럼프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을 잘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스포츠 분석을 할 때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예. 데이터도 이렇게 잘 기억하고 예. 뛰어나요 그런 점. 그래서 곧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쉐이쉐이도 그냥 마냥 민주당 그 기득권 편만 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깨어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께서는 이미 많이 깨어나셨지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스티브 하비입니다. 여러분 아마 패밀리 퓨드라고 미국의 간판 그런 게임쇼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여론조사 게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패밀리 퓨드.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스탠드업 코미디 안 하고 이런 게임쇼 뭐 한 7개 프로그램 맡고 있나 봅니다. 공중파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폭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예. 공중파 방송이나 해라.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민감한 이슈들 다루지 말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민감한 이슈를 이렇게 쳐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에리 머피 같은 경우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에리 머피 같은 경우에도 스탠드업 코미디로 뜬 인물이죠. 뭐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역대 최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디 머피가 제일 웃기다고 보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영화 배우로 길을 선회합니다. 물론 뭐 이제 그에 앞서 가지고는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 전에는 뭐 사turday 나이트 라이브의 멤버이기도 했죠. 그때 사turday 나이트 라이브가 시청률 높게 나온 거는 에디 머피 덕분이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웃기는 사람인데, 진짜 내추럴하게 웃기는 사람인데, 에디 머피도 자꾸 이제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할리우드도 그렇고 뭐 굉장히 지금 봐도 이제 안타이 워크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죠. 이제 언젠가부터 스탠드업을 안 했어요. 에디 머피도. 그리고 러시아어로 유명한 배우죠. 크리스 터커. 그리고 뭐 스탠드업 코미디계에서도 한때 최고였습니다. 예. 뭐 제이미 팍스가 자기가 눌릴 정도였다고 했으니까 크리스 터커 전성기. 전성기라기보다는 이제 그 한창 막 시작했을 때 초반부터 휩쓸었죠. 크리스 터커가. 프라이데이라는 영화로 이제 유명한. 크리스찬이라서 이제 프라이데이에서는 이렇게 그 마약하는 그 대마초를 다룬 이렇게 그런 영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종교 신념에 따라서 대마초를 홍보하는 영화는 더 이상 출연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배우예요. 그 코미디언 크리스토커. 크리스토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약간 칭찬하면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결국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캣 윌리엄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 있고 테니스타. 이제 그 얘기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이고 프라이데이 속편에 안 나오고 그렇게 거부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1200만 불 제안받았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크리스토퍼가. 근데 앱스틴 아일랜드에 갔다 이겁니다. 앱스틴 아일랜드에 갔다는 건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진정 시간에도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왜냐하면은 그 앱스틴 아일랜드 롤리타 익스프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롤리타 비행기에 크리스 터커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 터커가 가서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캣 윌리엄스는 그걸 결국엔 했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가 그랬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앱스틴 아일랜드에 얼마 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 이름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갔었다고. 근데 이제 마이클 잭슨이 알려진 게 소아성애자로 알려진 거 아닙니까? 뭐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저는 솔직히 좀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가 갑니다. 괜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굉장히 열렬한 마이클 잭슨 음악 팬인데 그 법정 문서들 보면은 빼박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특히 이제 93년도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3년은 뭐 돈 노렸다고 뭐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마이클 잭슨하고 이제 크리스 터커하고 절친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모로 그래서 크리스 터커는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뷰에서 그게 그 제프리 앱스틴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는 사이는 맞지만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크리스 터커가 몇 년 전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캣 윌리엄스가 하는 얘기들이 거의 지금 앱스틴하고 이게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약점들을 잡는다는 거죠. 연예인들. 그리고 띄워주는 대신에 이제 꼭두각시처럼 말을 들어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캣 윌리엄스가. 저는 일단 캣 윌리엄스 용기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폭로하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샤넌 샤프 쇼이기 때문에 출연해서 마음 편하게 출연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넌 샤프가 이렇게 그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인터뷰를 하면은 본인이 인터뷰라는 표현도 안 해요. 그냥 대화, 서로 대화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샤넌 샤프는. 그리고 하비 와인스틴 기억하실 겁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여배우들을 이렇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가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수감 중이죠. 캣 윌리엄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비 와인스틴이 오럴 섹스를 해주겠다고. 근데 그걸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캣 윌리엄스가. 그러니까 무슨 배역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싶으면은 자기한테 오럴 섹스를 그러니까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와인스틴이 캣 윌리엄스한테. 윌리엄스는 거기 거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들 계속해서 나왔어요. 윌리엄스 입에서. 캣 윌리엄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인터뷰한 지 1월 3일인데 벌써 열흘 내내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일루미나티가 이렇게 그 연예인들을 컨트롤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할리우드 고위직 한 사람이 그 캣 윌리엄스가 2025년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Hollywood executive threatens Cat Williams for exposing truth. 진실을 폭로한 거에 대한 대가로 2025년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럼 올해 안에 이렇게 뭐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뭐 캣 윌리엄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마이클 잭슨 얘기들 자기 얘기도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백인들이고 다 눈이 파랄 수가 있는. 흑인을 싫어하고 백인을 좋아한 백인이기를 원했던 백인 여자처럼 생기길 원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예. 자 이제 트럼프 아이오와 코커스 거의 압승을 거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최신 여론조사 디모인 레지스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대 경선 앞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없었다.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썼어요. 디모인 레지스터가. 그래서 2위인 니키 헤일리보다 2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고요. 48% 지지율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론 데산티스는 이제 3위로 떨어졌고요. 자, 코커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코커스는 뭐냐, 프라이머리는 뭐냐 이러는데 일단은 아이오와 코커스 이고 있으니까 코커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코커스는 각 주 정당이 주관하는 주민 혹은 유권자들 모임입니다. 반대로 프라이머리는 이제 주 정부가 주관하는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커스는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현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 차원에서 거대한 반상회를 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코커스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를 비밀 투표로 취합하는 것도 있고, 직접 손을 들고 거수해서 의사를 표시한 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 있는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코커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 투표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코커스를 보면. 코커스는 이제 정당 당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참가할 수 있는 당원대회입니다. 그래서 비밀 투표가 아니라 선거구별로 교회, 도서관 이런 공공장소에 당원들이 모여서 후보 이름이 적힌 깃발 아래 집합하는 방식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합니다. 좀 약간 올드 스타일인데 재밌죠. 자, 론 데산티스는 이번에 출마한 게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실수가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렇게 기소되지 않았다면 저는 론 데산티스도 승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대다수 한인 유튜버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트럼프가 다 이길 거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가 아마 모든 한국 한인 언론 통틀어서 보수 진영, 대한 진영을 한인 사회, 한국 사회에 알린 거는 제가 최초예요.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 뭐 2020년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옛날부터 봐왔잖아요. 90년대부터 쭉 봐왔고 특히 이제 2000년대는 에브리데이 팔로우 할 수준으로 2000년부터는 각종 책도 많이 제가 섭렵을 했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QAnon 뭐 이런 음모론 사이트들도 제가 포스트 1부터 마지막 포스트까지 다 읽었고 대부분 보니까 Q 팔로워들이 포스트도 읽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누군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그 내러티브를 이제 팔로우하게 되죠. 제가 이제 항상 불안해하는 거는 이 기득권 진영, 딥스 진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 기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이 잘 안 간다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게 재탈환한다는 게 기득권에서 이토록 싫어하는데 그리고 2020년에도 기득권이 전 막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선거 투명화도 잘 안 됐다고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대선 개표 와중에 개표가 중단되는 경우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경합주가. 근데 그것까지 이제 USA 투데이나 막 이런 데서 메인스트림에서 팩트 체킹 합니다. 개표 중단된 적이 없다고. 개표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까? 버젓이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딥스 진영, 기득권 진영이 세서 한 번 이렇게 졌는데 그거를 깨트릴 만한 거를 그런 법안이 됐다든지, 예? 연방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2024년 이대로 그냥 똑같이 2020년 시스템하고 거의 변함없이 정과동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게 된다는 게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렇게 앞서고 있다가 우편 투표 개표하면서 바이든이 올라가는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고 그리고 지금 벌써 민주당 진영에서는 토론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트럼프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고 기소됐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공신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해서 지금 거부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려워하겠습니까? 토론하면 개박살 나니까. 예? 바이든이 돌대가리 대통령이 예? 트럼프하고 싸워서 박살날 것 같으니까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2020년 때는 팬데믹을 빌미로 토론을 거부했잖아요. 두 번 다. 트럼프는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플로리다주에서 연방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론 드산티스는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습니다. 드산티스는 제가 볼 때 빨리 트럼프 쪽에 줄을 쓸 필요가 있어요. 2028년 대선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트럼프를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온갖 비난받고 뭐 망신당했다고 했지만 트럼프가 없었으면 드산티스도 없었어요. 예, 물론 드산티스가 플로리다주를 기가 막히게 잘 운영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근데 하나 비판했어요. 너 셧다운 하지 않았느냐. 셧다운한 것은 굉장히 잘못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셧다운은 트럼프가 먼저 그렇게 시킨 거 아니야? 이러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트럼프는 각 주한테 맡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다코다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티 노엄이 굉장히 이제 점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코로나 팬데믹이 아무리 그렇게 팬데믹이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셧다운할 정도의 그런 팬데믹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팬데믹 때 코로나 환자는 많았는데 어떻게 독감 환자는 또 이렇게 없을 수가 있었느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죠. 보면 이렇게 후발주자 유튜버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뭐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딥스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보지 않고 오랫동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막 던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이제 음모론 쪽에 이렇게 쉽게 휩쓸리는 거 뭐 재밌게 하겠죠. 음모론 보면. 근데 그렇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믿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지금 보면은 이제 공화당원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런 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한인분들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럼블 이런 데서는 X22가 인기가 많은데 참 안타까워요. 미국인들도 이렇게 세뇌당하고 그런 분들 저도 이제 만났거든요. 마치 트럼프가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수준이에요. 이 Q 팔로워스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확인이 됐잖아요. 확인이. 론 드산티스라는 게 다 확인이 됐고 다큐멘터리 제가 링크 또 한번 걸게요. 예, 그거 다 확인이 됐는데 확인됐는데도 아직도 막 Q 노래 부르고 앉아 있는 거 보면 답답하고. 저도 주변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언론인 중에서도 계속 Q 팔로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안타까웠죠. 저는 이제 2021년에도 제발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저 보고도 Q 왜 이렇게 비판하냐고. 그러면 비판할 만하니까 비판을 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다 거짓을 드러났고 또 그 포스트 보면 엉망진창 포스트가 많았는데 확인이 된 거를 자꾸 그냥 끝까지 이렇게 믿고 고집 부리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단 하나 이제 그런 막 Q 팔로워들이 이제 긍정적인 게 있다면은 트럼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조 맨슨 연방 상원의원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미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절대로 찍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CBS 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또 썬데이는 이런 시사 프로 또 한 바퀴 다 하죠. CBS, MBC, ABC 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차원에서 여러분께서도 그 일요 시사 프로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는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잠깐 앱스틴 얘기로 돌아갈 텐데요. 제프리 앱스틴 뉴욕 맨션에 이 초상화가 걸려 있는 거 아시죠? 둘이 절친이고 빌 클린턴 파란색 치마 입고 이렇게 빨간 구두 신는 모습을 이렇게 초상화로 자기 집에 걸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조 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Joe Rogan suggests Bill Clinton was blackmailed by Jeffrey Epstein over 26 trips on pedophile's private plane and claims infamous painting of president in blue dresses billionaire saying I got you. BITCH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6번이나 갔잖아요. 앱스틴 아일랜드에 앱스틴 개인 비행기를 타고 이거는 이 초상화를 걸어둔 거는 내가 너 완전히 꽉 잡고 있거든. 꼼짝 마. 내 이제 앞으로 내 꼭두각시야. 이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해요. 자, 이제 트럼프가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Trump attacks Ramaswamy for first time 처음으로 라마스와미 비판하면서 calls his campaign deceitful. 예, 캠페인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 왜냐면은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를 살리고 싶으면 나한테 투표해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그러니까 건방지다고 생각한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아니 트럼프를 살리고 싶으면 트럼프를 찍어야지 왜 너를 찍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공화당 경선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고 가정할 때 부통령 카드로 누구를 꼽을 거냐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냐 아니면은 뭐 크리스티 노엄이냐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노엄이냐 뭐 기득권 진영에서는 또 니키 헤일리를 또 원하더라고요. 니키 헤일리가 어차피 공화당 경선 이기진 못하겠지만 충분히 이렇게 만약에 이번 선거 앞두고 초반에 란 드산티스가 나가 떨어지면 드산티스 표가 니키한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드산티스 표 중에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저는 트럼프한테 갈 거라고 봐요. 기록의 신문 뉴욕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부통령 카드로 누구를 쓸까? 뭐 팀 스캇. 전 아니라고 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그리고 역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니키 헤일리 지금 부통령 부통령 후보로 과연 괜찮냐? 트럼프 주니어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고 저도 니키 헤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득권 진영을 물론 뭐 품어야 되겠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예. 너무 호전적이고 세상에 이렇게 전쟁 더 일으킬 사람이에요. 니키 헤일리는. 그 토론에 보니까 이렇게 아우라도 좀 약하고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칸소 상원의원 탐 카튼 연방 상원의원도 거론되는데 좀 약하다고 보고 마르코 루비오는 뭐 플로리다는 이미 접수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살고 있는 곳인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얘기도 나오는데 트럼프가 제가 인사는 F라고 그랬지만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이렇게 잘 뽑은 사람이 하나 있다고 한다. 물론 그것도 여러 차례 실패에 거친 끝이지만 처음에 CIA 국장 시켰죠. 그 마이크 폼페오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거 잘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마이크 폼페오 부통령감 저는 아니라고 보고 터커 클라우슨이가 자꾸 나와요. 예. 이제 그 보수 논객 그 베니 존슨이 터커 클라우슨하고 친하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같이 만났는데 그 만난 직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터커가 될 것 같다고. 자기 생각. 물론 터커가 직접 이렇게 밝힌 건 아니라고 내가 부통령 카드라고. 근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뭐 터커 클라우슨이 이제 논객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맹활약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 트럼프하고 뜻도 맞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하고 트럼프를 사랑한다 최근엔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를 찍을 수밖에 없다. 지금같이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X로 만들지 않았으면 더 표현의 자유가 막혔을 텐데 단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트럼프를 뽑아야 된다. 트럼프를 뽑지 않으면은 미국 시민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수준까지 그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어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커가 부통령 카드가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될 것 같은가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는 근데 이제 어차피 그 표가 자연스럽게 트럼프한테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베이크는 이제 다른 자리 줘도 될 것 같고 뭔가 한 자리 줄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백악관을 탈환한다. 이제 터커는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더 계속 활약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부통령으로 가봤자 부통령은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 부통령으로 한다면 좀 더 이제 활약상이 커야겠죠. 터커 수준이면. 그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그런 루트. 터커가 과연 그런 정치 야욕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기소돼서 뭐 기소가 됐지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기는 트럼프한테 그 후원금 맥시멈을 주고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할 거라고. 트럼프를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터커 부통령 카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트럼프한테 그 방송 중에. 그래서 트럼프가 흥미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고려할 만한 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가 그러니까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그렇게 터커를 또 좋아한. 근데 이제 트럼프가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부통령 카드로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비베이크는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입만 열면 내 칭찬하는데 당연히 나도 기분 좋다. 뭐 고려해보지 뭐.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트럼프가 이제 MSNBC 급진 좌파 채널 MSNBC 광고까지 이렇게 사서 헤일리 공격에 돌입했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를 깎는다. 소셜 시큐리티 어르신들 소셜 시큐리티 지키고 싶으시면 저를 찍으세요. 뭐 그런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트럼프가 소셜 시큐리티만큼은 절대 건들지 않겠다고 누차 얘기를 했었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MBC는 또 이렇게 보도했어요. 트럼프가 군대를 독재적으로 이끌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재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트럼프가 나오고 나서 전쟁 온 사방에서 터지고 있는데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도 망신당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트럼프가 있었다면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트럼프가 친러시아면은 메인스트림 미디어, 빅테크, 뭐 학계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맨날 그리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학계의 30% 이상이 그 유대인입니다. 유대계가 기본적으로 안티 트럼프고 안티 보수예요. 민주당원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그 랍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LGBTQ 어젠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진영에서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반대하고. 자,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러시아 콕드각시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러시아가 당연히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우크라이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어차피 러시아 편 들 건데. 앞뒤 전후가 말이 안 돼요. 걔네 내러티브 이거 딥스 진영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를 보면은 이게 앞뒤 전후가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절대 건들지 마. 그 레드라인 넘어서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무 일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메인스트림만 받으면 안 돼요. 물론 뭐 여러분 저희 진정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거의 다 깨어나신 분이 많지만 저는 그냥 큐 무조건 팔로우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솔직히 제 시청자들 보면은 메인스트림 따르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미국이 말세다. 아니야. 이래서 미국이다. 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직 머쉬룸 그 버섯 매직 머쉬룸이 이제 마약이죠. 예, 한국에서는 완전 마약이고 뭐 미국에서도 마약이죠. 예, 근데 오리건주에서 이제 이거를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 사람들 아이디어를 더 좋게 한다느니 주로 이제 스티브 잡스랑 뭐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또 이걸 하잖아요. 뭐 사람의 생각을 열리게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합법 최초로 이렇게 오리건주에서 매직 머쉬룸 학교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꼭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이걸 또 옹호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아시죠? 뭐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조작인지. 그래서 대선 앞두고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 프랭크 런스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2016년에 그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레이건 도서관에서 시미밸리에 있는 거기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쨌든 안티 트럼프예요. 딱 그때 인터뷰 했을 때도 제가 받은 느낌이. 근데 이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도 이길 거다. 15만 불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프랭크 런스. 이 사람이에요. 예. 특히 이제 공화당 쪽 전문가인데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골든글로브 시상식 열렸었죠. 근데 거기서 아시안 진행자 조 코이가 이제 호스트로 나왔는데 뭐 온갖 비판이 많았습니다. 메인스트림에서 특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갖고 이렇게 조롱했다는 게 이제 그거 갖고 막 난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조 코이는. 근데 왜 그렇게 비판한지 모르겠고 뭐 마음드라는 표현 글쎄 뭐좀 뭐 셀럽들이 도발할 만한 그런 발언들을 했는데 아마 조 코이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조 코이 performs first stand-up set since bombing at the Golden Globes. Mocks soft celeb crowd. Can we effing laugh at ourselves?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웃을 수 없느냐? 예, 그 정도의 유머 감각도 없느냐? 그러니까 벌써 이제 bomb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예, 아시안이라서 그렇게 평가한 걸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뉴스맥스 보던데요. 바이든이 전국 지지율이 33%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보도했는데 이게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공동 여론조사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민주 친화적인 그런 민주당 친화적인 여론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아이오와 이렇게 소방대원들한테 피자를 이렇게 배달하는 직접 이렇게 배달해서 전해주는 모습이에요. 예. 이래서 그 first responders라고 그러죠. 뭐 소방대원들, 뭐 경찰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제 이거 밈 하나인데 If Trump is a fear-mongering evil man that the media is constantly telling us, then why aren't his followers the ones killing cops, destroying property, looting stores, and assaulting innocent bystanders? 트럼프가 그렇게 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면은 왜 이렇게 그 경찰들 죽이고 기물 파손하고 스매시 앤 그랩 뭐 이렇게 그 뭐 세븐일레븐 같은 데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물건 훔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왜 그 사람들은 왜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밈입니다. 자, 그리고 인포월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Will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be suspended? 2024년 대선이 중단될 것 같냐? 예, 여기에 76%가 yes라고 대답을 했어요. 13만 7천여 명이 여론조사인데 2024년 대선 어떻게든 중단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제 댓글은 다 읽으니까요. 여러분 뭐 다 답장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댓글 예. 그래야 여러분 생각도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